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상무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가 4할 타율로 퓨처스리그를 휩쓸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어제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그 일은 또 어떻고요? 160km를 넘나드는 그 화려한 공이 정말 우리 롯데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잠실에서 벌어질 두산과의 마지막 대결, 그리고 전문가가 폭로한 우리 팀의 숨겨진 문제점들, 심지어 김태형 감독이 팬들 앞에서 했던 그 절절한 약속까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우리 롯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롯데팬으로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느껴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롯데 자이언츠를 뒤흔든 5가지 충격적인 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무에서 뛰고 있는 한 선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타율 4할, 홈런 27개, 타점 무려 115개. 이게 정말 한 선수가 만들어낸 기록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바로 한동희입니다. 여러분, 한동희라는 이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롯데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선수 말입니다. 그런데 상무에서 펼치고 있는 그의 활약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타율 0.43으로 2위. 그런데 홈런과 타점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27홈런, 125타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퓨처스리그에서 이런 폭발적인 장타력을 보여준 선수가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예요. 더 놀라운 건 상무가 올해 남부리그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한동희가 있었고요. 지난 9월 26일 문경 NC전에서는 6회 말에만 무려 15득점을 올리며 퓨처스리그 한 이닝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어요. 이 경기에서도 한동희의 역할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동희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퓨처스리그에서 4할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2017년 당시 경찰 소속이었던 홍창기 이후 무려 8년 만이에요. 8년 만에 나타난 괴물 타자라는 뜻이죠. 이제 곧 상무 복무를 마치고 롯데로 돌아올 한동희. 과연 1군 무대에서도 이런 폭발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퓨처스리그와 1군의 벽이 생각보다 높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동희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주세요. 하지만 한동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롯데는 다른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잠실구장에서 벌어질 경기에 대해 얘기해보죠.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 시즌 마지막 맞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순위로만 보면 롯데 7위, 두산 9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올 시즌 양팀의 상대 전적이 7승 1무 7패로 완전히 동일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력이 비슷한 걸까요? 오늘 마운드에는 박승이 올라갑니다. 박승의 두산전 성적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1승 무패에 평균 자책점 0.00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반면 두산의 선발 곽빈은 롯데전에서 0승 2패로 상성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승의 올 시즌 성적을 보면 11승 12패, 평균 자책점 4.87로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두산만 만나면 완전히 다른 투수가 돼버려요.
이런 특별한 상성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타선에서도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우리 한태양은 두산전에서만 타율 0.294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는 무려 0.45라는 화끈한 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두산의 박계범은 롯데전에서만 0.353을 기록하며 천적 면모를 보이고 있죠. 최근 흐름을 보면 솔직히 두산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뭐든 롯데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한 반면 두산은 3승 2패에 2패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팀 평균 자책점도 두산이 4.35, 롯데가 4.6으로 두산이 앞서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박승이 과연 두산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곽빈이 드디어 롯데전 약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즌 마지막 자존심 대결. 과연 어느 팀이 웃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 경기의 결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롯데에게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쓰라린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KNN의 야구 전문 해설위원 이광길이 이번 시즌 롯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후 내린 충격적인 진단이 공개됐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광길 위원은 25년간 프로야구계에서 수비, 전략, 주루 전문가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방송 부스에서 롯데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지켜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롯데는 올해 수비적으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평가는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황당한 실책들이 크게 줄었고 대부분의 야수들이 예전보다 안정감을 보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광길 위원은 롯데가 아직 정교함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진단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LG, SSG, 삼성 같은 강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 발짝, 두 발짝 뒤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병살 유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병살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로 병살을 만들어내는 확률인데 SSG가 11.1%로 1위, LG가 10.4%로 2위, 삼성이 9.7%로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롯데는 8.1%로 8위였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대팀보다 병사를 덜 잡아낸다는 뜻이에요. 수비 연결 과정에서의 미세한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올해 롯데의 부상자 현황입니다. 무려 14명의 선수가 22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1위 LG가 11명, 2위 한화가 9명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같은 시기에 부진했던 KIA도 6명이 25차례 부상자 명단에 올랐으니 부상과 성적 부진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롯데의 기본기가 더 부족했던 걸까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쓰라린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태형 감독이 팬들 앞에서 한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26일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시나요? 롯데가 삼성을 상대로 10득 9라는 진땀나는 승부 끝에 겨우 승리를 거둔 그날 말이에요. 4연패에서 벗어났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죠. 그날이 올 시즌 사직구장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김태형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많이 아쉬워하셨을 시즌입니다. 이렇게 운을 뗀 김 감독의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선수들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 올해도 팬 여러분께 실망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년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였는지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운동장에서 쓰러지더라도 운동장에서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착실히 해서 내년에는 꼭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김태형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롯데 팬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런 약속들을 들어왔거든요. 그때마다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늘 아쉬웠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전반기 3위라는 성과도 있었고 박찬영, 이호준, 홍민기, 윤성빈 같은 새로운 발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날 경기에서도 마무리 김원중이 1-3이닝을 막아내는데 무려 56구가 필요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기력한 경기를 하지 않으려는 선수들과 벤치의 의지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5위 KT가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거둬도 롯데의 승패와 관계없이 탈락이 확정되거든요. 바늘구멍 같은 확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3경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 대한 희망을 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성적 하락의 원인들을 되짚어보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명확히 해야 하죠. 여러분은 김태형 감독의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정말 한 번 더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지난 26일 사직구장 삼성과의 경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선발 박준우가 일찍 무너지자 김태형 감독이 급하게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 카드의 주인공이 바로 윤성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성빈이 그날 마운드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3이닝 동안 4사구를 내주긴 했지만 2피안타 5탈 3진 무실점으로 팀을 구해냈거든요. 하지만 진짜 화제는 구속이었습니다. 여러분, 60.2km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KBO 리그의 트랙맨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60km의 벽을 넘긴 국내 선수는 단 2명뿐이었어요. 한화의 문동주와 김서현. 이제 여기에 윤성빈이 합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올림한 공까지 합치면 그날 160km를 찍은 공이 2개나 있었거든요. 160.2km의 공은 스트라이크 판정까지 받았고 분당 회전수도 24회로 완벽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평균 구속이었습니다. 윤성빈은 그날 3이닝 동안 55구를 던졌어요. 거의 준 선발 수준의 투구 수였죠. 그런데도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무려 157.1km에 달했어요. 마일로 환산하면 평균 98마일, 최고 구속은 99.5마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토론토에서 뛰고 있는 이는 세란토니 도밍게스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8마일 정도인데 이는 메이저리그에서 상위 6%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윤성빈이 한 경기에서 보여준 구속이 메이저리그 상위 10%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트랙맨 시스템 도입 이후 패스트볼 평균 150.1km를 던진 선수는 아무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KBO 리그 구속 혁명의 순간이었던 거죠. 윤성빈은 원래도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였어요. 고교 시절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받았던 특급 유망주였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올해 2군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1군에 콜업됐고 김태형 감독의 구상에 따라 불펜으로 전향했어요. 기본적으로 큰 키에서 나오는 위압감 넘치는 패스트볼,
여기에 140km대 초반의 포크볼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어요. 윤성빈 본인도 160km에 도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러냈는데 시즌이 끝나기 전에 그 꿈을 이뤄낸 거예요. 물론 30경기 평균 자책점 7.71이라는 성적은 아직 아쉬워요. 하지만 고점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김태형 감독도 내년에는 더 중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윤성빈이 정말 롯데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구위만 놓고 보면 현재 KBO 리그의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직 군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궤도를 만든다면 정말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런 희망적인 소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윤성빈과 한동희 그리고 내년 롯데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를 들려주세요. 과연 롯데 자이언츠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